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2025년 1월 8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25년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블로그인데요. 어제 그제 이렇게 찍어서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늙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노화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점점 좀 젊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날씨가 춥고요. 요즘에 주변에 독감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작년 말에 감기 한번 걸리고 아직 독감은 안 걸렸는데요. 한번 또 독감에 걸리고 나서는 잘 안 나으시고 오랫동안 기침이 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요. 제가 이걸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건 이렇게 소개하는 거 좋아하는데 온도 습도계죠. 그래서 온도 습도를 재보니까 35% 습도가 나오더라고요. 겨울철에 그래도 적정한 실내 습도는 한 40%에서 50% 사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보니까 30%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지금 가습기를 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놨는데도 35%밖에 안 돼가지고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거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하나씩 사가지고 이제 벽에다 딱 붙여 놓으시고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그렇게 유지하시고 습도는 50% 정도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약간 종합편 같이 말씀을 드리는 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이제 먹는 거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결론적으로는 많이 안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찍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계속 저녁마다 회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많이 먹으려 그러니까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었는데 자제해서 먹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 듣는 분들이 이렇게 듣고 조금이라도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면 저로서는 큰 기쁨이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마음의 다짐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매일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하고 이러면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제 건강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듣는 분들도 조금씩 실천하셔가지고 건강해지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좀 잔말이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제 첫 번째가 식사고요. 두 번째가 운동, 세 번째가 사회활동인데요.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운동 얘기는 워낙 자주 했는데요. 참 습관이 잘 안 되는 게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뭐 자고 하는 것들은 거의 본능이라 가지고 배고프면 뭐 말려도 이렇게 다 먹고요. 졸리면은 어쩔 수 없이 자는데 이게 운동은 아무리 안 해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해야 되는 게 운동인 것 같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남아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잘 움직이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자동차도 있고 또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게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안 움직이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의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는 그런 논문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소개시켜 드리려면은 1년 내내 해도 힘들 것 같고 또 소개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논문이 나올 텐데요. 이 논문은 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40세 이상의 3,817명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이제 비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동량은 2003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조사를 하고 이제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죽고 산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한 15년 정도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매일 1시간만 걸으면 5년 정도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고 싶으면 무조건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걸으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수명을, 여기서는 헬스 스팬이라고 했죠. 라이프 스팬이 수명인데, 이제 헬스 스팬은 건강 수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증진시키는 분자적인 기전, 몰리큘러 메커니즘에 대한 2022년도 이제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8가지 정도의 기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게 혈관을 타고 돌잖아요. 혈관 안을 싸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혈관 내피세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혈액하고 혈관이 맞닿는 그 자리죠. 근데 이 내피세포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거기 밑에 가서 그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랑 이런 게 침착이 돼서 딱딱해지면서 혈관 안쪽이 이제 좁아지고, 그래서 이제 피가 잘 안 흐르고 막히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내피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당과 혈중 지질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이제 당이 올라가는 거, 당뇨라 그러고 당뇨 전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 바로 당이 떨어지거든요. 또 이제 운동을 계속해서 오래 하면 우리의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거, 이런 것도 수치가 개선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운동하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 그럽니다. 모두 한 600종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염증을 얻게 해주는 그런 마이오카인들입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게 몸 안에 미세한 그런 염증이 계속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 이런 것들도 다 크게 보면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 살려고 아스피린도 먹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 나오게 돼서 천연적으로 그런 염증을 줄여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3대 그 사망 원인 하면은 이제 암하고 심장병, 뇌졸중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결국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망 원인이 없어지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오토파지 촉진, 자가 포식. 어저께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오토파지를 촉진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밥을 적게 먹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운동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토파지가 나오면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 젊은 세포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이제 미토콘드리아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토파지가 촉진이 되면 오래된 미토콘드리아 이걸 없앤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드는 형태로 그렇게 개선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 기능이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텔로미어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포의 수명을 결정해 주는 게 텔로미어입니다. 세포가 이제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건 이제 세포 분열이라 그러는데,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DNA 끝쪽에 텔로미어라는 게 점점 짧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짧아지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가 죽게 되거든요. 이런 텔로미어를 잘 짧아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운동이 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뇌 건강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잘 작동을 안 하면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살기는 오래 사는데, 이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뭐 이런 걸로 오래 산다 그러면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그 두 가지가 뇌 건강을 개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단순히 근육이나 심장 여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도 감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운동이 합니다. 뭐 어떤 운동이든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 뭔가 개운하고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기 전에 이제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고 나면 다 보람을 느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뇌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면역 기능 강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NK 세포라든지 T 세포 이런 것들이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약화돼 있고, 운동을 하게 되면 NK 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작용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메신저 RNA가 나오면 이제 단백질이 형성이 돼서 몸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첫 단계가 이렇게 유전자 활성화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장수하고 관련되는 유전자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최근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AMPK라든지 시르트1 지난번에 오토파지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그런 유전자라 그랬죠. 이런 거나 폭서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가 돼서 결국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오토파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서 결국은 오토파지가 촉진이 돼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면 오래 산다는 거는 이제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잘 실천이 안 되니까 혹시 이제 T형 인간들 내가 이유를 알면 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전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하나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우리가 그 이유를 꼭 알아야 행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과가 오래 산다고 하면 이제 그걸 믿고 뭐 여기 있는 이유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이유들은 앞으로 점점 연구가 돼서 많이 나오겠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심혈관하고 혈당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 3번부터 뒤에 것들은 다 최근에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학생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운동을 많이 하냐?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유를 모르더라도 또 앞으로 밝혀져야 될 훨씬 더 많은 이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운동은 아무튼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도대체 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제가 최근에 뭐 하루에 한 1, 2분이라도 운동을 안 하는 거보다는 1, 2분이라도 운동하는 게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하루에 뭐 2분이라도 해라. 뭐 하는 그런 거 연구, 그 일본 연구자의 연구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운동 시간은 일주일로 쳤을 때 그 150분이 이제 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150을 7로 나누면 이제 힘드니까 보통은 이제 하루에 30분씩 5일 이렇게 하면 150분이 되죠. 3, 5, 15니까요. 2시간 반입니다. 하루에 30분씩 5일을 이제 평일에 하고 이틀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한다. 그래서 5일 하는 건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편한 거는 걷기가 있고 요즘에 많이 하는 달리기, 뭐 천천히 달리는 것도 포함돼서 뭐 산책.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면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심장이 한 60회 정도 뛰는데 한 90회에서 100회 정도 뛴다. 그 정도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모더리트라는 게 그 중등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라는 뜻이고 중등도 강도의 그런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천천히 이렇게 막 미음 완보라 그러죠. 그냥 우리 그 심장이 거의 더 빨리 안 뛰을 정도로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면 약간 빠른 정도로 이렇게 지하철 놓칠까봐 가는 정도의 그런 속도로 걷는 거 또는 뭐 자전거를 타도 되고요. 뭐 수영을 해도 되고 뭐 여기 있는 요거는 아마 가드닝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워낙 잔디밭을 많이 깎아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정원 가꾸기가 있네요. 이거 뭘까요? 이것도 아마 잔디 깎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화초 기르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고 이거 말고 이제 막 빨리 달리는 거 이걸 비거러스 또는 뭐 하이 인텐시티 이런 거는 한 75분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분 정도 전력 질주 이렇게 5일 하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이 걷기 운동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00보씩 일주일 걷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이런 거보다는 한 이틀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팔굽혀펴기 하는 것 같고 이거 아령 드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가벼운 물병 같은 거 이렇게 집에 2리터짜리 그런 페트병 같은 걸로 이렇게 아령 같이 들으셔도 되고 저는 주로 이제 스쿼트를 많이 하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짐을 등록해서 가는 건데 저도 25년 시작하면 바로 짐을 등록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어디로 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찍고 나면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꼭 가서 이제 짐을 등록하게 되면 이거 매일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출근은 5일 하는데 회사 근처로 해야 되나 아니면 집 앞에 해야 되나 뭐 이런 걸로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근력 운동은 최소한 이틀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저도 짐을 끊어놓고 목표는 3일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일 출근하니까 3일 정도는 가고 2일은 쉬고, 이러다 보면 최소한 2번은 가지 않나 이러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한 6개월 할인해 준다 그래서 끊어놓고 한 보름 정도 매일 가다가 어디 다쳐서 팔이 아파서 못 간다든지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은 아무래도 짐에 가서 하는 게 편리하니까 끊어 놓으시고 일주일에 3일만 가면 많이 갔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걷기나 달리기 같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밥을 매일 먹듯이 생활 속에서 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뭐 정부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각종 은행, 보험사 뭐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걷기 챌린지 이런 것들 만복에 자기네 어플 깔고 뭐 걸으면 조금씩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소소한 걷기 실천 가이드인데 제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번이 이제 계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근데 집이 1층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사신다든지 뭐 이러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죠. 또 회사도 마침 1층에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뭐 한 40층에 있어가지고 계단으로는 도저히 출근하기 어렵다든지, 이제 계단을 이용하기 가장 좋은 게 서울에서는 그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에 보면 이제 노약자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 그 옆에 항상 계단이 있으니까요. 지하철 탈 때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다행히 저희 병원은 이제 사무실이 제가 4층이라 가지고요. 하루에도 뭐 최소한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로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가용, 요새도 이런 말 쓰나? 근데 아무튼 승용차 대신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네, 버스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뭐 아무리 안 걸으려고 해도요 상당히 걷게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이제 한 5, 6천 보 정도는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쉽게 걸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차를 만약에 갖고 다니신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좀 멀리 세우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좀 먼 곳을 이용한다거나, 또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한정거장 먼저 내려가서 걷는다. 예,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역 이런 걸 찾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찾지 마시고 한정거장 정도, 그러니까 한정거장이라 그래봤자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 정도를 타고 왔다가 또 돌아갈 때도 그만큼 걷고, 그러면 한 1km 정도는 걸을 수 있으니까 출퇴근이나 등하굣길에 먼저 내린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이제 산책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식사가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많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딱 식사를 끝내고 나서는 그 바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내 식당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식사를 하시고 좀 그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또 만약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사서 드시는 분들은 너무 회사 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만 선호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자연스럽게 직장으로 복귀하실 때 걸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고 자꾸 딴 걸 누르고 있네요. 그래서 뭐 운동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고, 또 뭐 저 아니라도 다들 강조를 하는데 뭐 저부터도 사실은 그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뭐 많이 하는 결심들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든지, 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든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마 많이 하는 그 다짐, 새해 다짐 중에 아마 운동해야겠다는 건 아마 거의 꼭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한번 성공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를 닥달한다거나 매일매일 안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2번이라도 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하루에 2분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예, 꾸준하게 한번 올해는 운동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